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평생 자식들 키우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이제야 겨우 얻은 평온한 은퇴 생활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것. 그게 우리 나이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박한 행복이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산산조각이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층에서 들려오는 쿵하는 쇳덩이 떨어지는 소리. 아령인지 바벨인지 정체 모를 운동기구가 천장을 때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젊은 사람이 건강 챙기려고 부지런히 운동하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원래 참는 게 비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참아주면 알아줄 거라는 제 믿음은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적은 쪽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관리실을 통한 부탁은 내 집에서 내가 운동도 못하냐라는 고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예민하면 단독주택 가서 살라는 그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제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결국 저는 은퇴하고 처음으로 전쟁을 결심했습니다. 법은 너무 멀었고 대화는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윗집이 운동을 시작하는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제 거실 천장에 특수 제작된 스피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윗집 남자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할 소리를 골라 돌려주기 시작했죠. 눈에는 눈, 소리에는 소리라는 말, 이게 과연 노년의 품격에 어긋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무릎을 탁 치며 속이 다 시원해지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인생 실화 극장에 오신 우리 시니어 동반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층간소음, 이거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지옥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좀 들면 잠기도 밝아지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려운데 무례한 이유 때문에 내 집에서 죄인처럼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기초 질서를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그리고 말 안 통하는 상대에게 어떻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예의를 가르쳐줬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실전 기록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까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 오만한 윗집 남자가 어떻게 제 발밑에 와서 사과하게 되었는지, 제가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가슴앓이 할 일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60대 은퇴 부부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위대한 반격,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소리일 뿐인데 이게 반복되면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폭력으로 변하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평생을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막 은퇴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내 생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요새죠. 그런데 그 요새에 천장이 뚫린 것처럼 매일 밤 소음이 쏟아진다면 그건 단순히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제 아내는 평소에 참을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허허하고 웃어넘기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더군요. 낮에도 위층에서 발소리만 들리면 어깨를 움찔거리고 심지어 TV 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전형적인 층간소음 트라우마가 시작된 거였죠. 도대체 위층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윗집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의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몰라도 매일 새벽 2시나 3시에 귀가를 하는 것 같더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거실에서 홈 트레이닝,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용한 새벽 3시입니다. 온 동네가 잠든 그 시간에 거실 천장에서 쿵 하고 쇳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엔 설마 운동을 하겠어? 가구라도 옮기나 싶었죠. 하지만 그 소리는 리듬을 타고 반복되었습니다. 쿵, 쿵, 쿵. 그리고 마지막엔 아령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듯한 콱광하는 굉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한번 잠자리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겨우잠이 들만 하면 위에서 새소리가 나고 다시 눈이 떠지면 천장만 보며 날이 밝을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냥 좋게 말로 하지 그래요? 라고요. 하지만 층간소음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내는 소리가 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전혀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집에서 내가 하는 일인데 왜 참견이냐라는 생각이 뇌를 지배하고 있죠.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윗집도 미안해서 조용해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인내는 만만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참아주면 그들은 아, 내가 이렇게 운동해도 밑집에서 아무 말 안 하네.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음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면 세졌지 절대로 스스로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위층에 올라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운동하시는 소리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잠을 못 이룹니다. 조금만 살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문도 다 안 열고 빼꼼히 얼굴만 내밀더니 그러더군요. 아, 저 밤에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매트 깔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날 밤 윗집의 운동 소리는 평소보다 더 컸습니다. 보란듯이 발을 구르고 아령을 던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건 명백한 버복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싸움은 대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인격과 상식을 다 내던지고 저 남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답해줘야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아내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신경안정제까지 처방받아 먹게 됐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집 거실은 이제 윗집 남자의 운동장 소음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스피커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비실에 전화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접수하면 해결될까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법적인 기준 데시벨을 넘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판결까지 가기엔 우리 노년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안식처를 더럽히는 저 침입자에게 똑같은 지옥을 맛보여 주겠다고요. 그렇게 운동이 좋으면 어디 한번 제대로 된 박자에 맞춰서 운동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천장 스피커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쯤 되면 웬만한 일은 순리대로 풀고 싶어지죠. 젊은 시절처럼 앞뒤 안 가리고 싸우기보다는 어른답게 대화로 풀고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윗집 남자의 그 무례한 태도를 보고도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조금 더 참아보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하면 통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정성을 다해 편지를 썼습니다.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저희 부부의 건강 상태와 새벽 잠자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아주 정중하게 적었죠. 젊은이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새벽 3시의 운동은 저희 노부부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음료수 한 박스와 함께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결과가 어땠을까요? 소리가 줄어들기는커녕 제 편지는 갈갈이 찢겨 복도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음료수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더군요. 그때 느낀 그 모멸감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집 거실에 앉아 있는데 위에서 쾅 소리가 날 때마다 마치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아이고 어르신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며 위층에 전화를 걸어주셨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관리비 밀린 적 없는데 왜 개인 생활에 간섭하냐. 자꾸 연락하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베테랑 관리소장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러시더군요. 어르신, 저런 사람은 법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이사 가시는 게 속 편해요. 이사라니요. 평생 벌어 마련한 이 집에서 무례한 이웃 하나 때문에 쫓겨나듯 나가야 한다는 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의 답변도 힘 빠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층간소음은 현행법상 현정에서 즉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복 소음을 내시면 오히려 선생님이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라고요. 법은 우리 같은 피해자 편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도 접수해봤지만 현장 실사까지 몇 달이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저희 부부의 신경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있기를 무서워해서 안방 구석에만 박혀 있었고 저는 새벽마다 환청이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본다고 신나서 거실에서 조금 뛰는데 제가 반사적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쉿, 조용히 해야 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본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에서 손주 재롱도 못 보고 오히려 윗집 소리에 벌벌 떨며 살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노후입니까? 실제로 층간소음은 사람을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법이 나를 못 도와준다면 내가 직접 교육해 주마라고 결심했죠. 여러분, 아파트 하지만 사실 이 건물 자체가 거대한 울림통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아파트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 소음 전달력이 기가 막히거든요. 저는 이 아파트의 구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무작정 몽둥이 들고 올라가서 싸우는 그런 아수 같은 짓은 안 합니다. 저 남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운동 시간, 그리고 그 남자가 가장 무서워할 집요함을 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무례함에는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게 해준다. 이것이 제가 은퇴 10년 만에 다시 꺼내 든 인생의 철칙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쪽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구 상자를 열었죠. 위층으로 소리를 직사로 쏴줄 수 있는 골진동 스피커라는 물건을 손에 넣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도 안 했지만 그 위력은 윗집 남자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시던 대반격의 시간, 파트 4반격의 서막. 천장 스피커와 똑같은 시간의 법칙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사이다 같은 전개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드릴게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시간에는 시간이라고요. 상대방이 가장 활발하게 남을 괴롭히는 그 시간에 똑같이 돌려줘야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천장, 정확히 위층 남자가 아령을 던지는 그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무기는 바로 골진동 스피커였습니다. 이 기계는 일반 스피커와 다릅니다. 벽이나 천장에 붙이면 그 면 자체를 진동판으로 만들어서 소리를 위로 직접 쏴주는 물건이죠. 저는 천장 보강재가 없는 빈 공간을 찾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죠. 아래층인 저희 집에서는 작은 웅웅거림뿐이지만 위층에서는 바닥 전체가 울리는 효과를 냅니다. 디데이는 윗집 남자가 평소처럼 새벽 3시에 쾅 하고 아령을 던진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비장에 곡을 재생했습니다. 선곡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른 음악은 오히려 흥을 돋울 수 있죠. 저는 아주 낮고 웅장한 저음이 반복되는 헤비메탈과 중저음의 장례식 종소리를 섞은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저음 진동이 섞이면 사람 뇌를 아주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윗집 남자가 쾅 하고 아령을 놓으면 저는 곧바로 스피커 볼륨을 올렸습니다. 둥, 둥, 쾅. 2층에서 발소리가 멈추더군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윗집에서 보란듯이 발을 더 세게 굴렀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나는 무언의 압박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발을 구를 때마다 저는 더 기괴하고 낮은 진동음을 쏴줬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집요함입니다. 저는 새벽 3시부터 그 남자가 운동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 법한 4시 반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소리를 돌려줬습니다. 그 남자가 침대에 누웠을 때쯤 제 스피커에서는 아주 미세하지만 신경을 긁는 모기 소리 음원을 재생했습니다. 잠이 들만 하면 들리는 그 소리의 위층에서는 신경질적으로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똑같은 시간에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저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니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지옥의 알람을 울려줬죠.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쯤 되었을까요? 현관문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야, 밑에 집 아저씨, 문 열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윗집 남자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며칠간 잠을 못 잤는지 눈이 뻘겋게 충혈된 남자가 씩씩거리며 서 있더군요. 아저씨, 지금 천장에다 대고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남자의 말에 저는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젊은이, 나도 내 집에서 내가 음악 좀 듣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아까 젊은이도 그랬잖아. 내 집에서 내가 운동하겠다는데 왜 참견이냐고. 나도 똑같아. 난 이 시간에 음악 듣는 게 내 취미야. 젊은이가 예민한 거 아니야. 정 시끄러우면 단독주택 가서 살든가.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은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불락 변하더군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제가 미리 설치해둔 현관 앞 CCTV를 의식했는지 차마 어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서로의 취미생활을 존중하며 끝까지 갈지 아니면 새벽의 평화를 되찾을지. 난 은퇴해서 시간 아주 많거든. 젊은이는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지 않나?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2층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령 던지는 소리도 거친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맞이한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짧은 대면 이후 위층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던 그 지독한 쇳소리는 마법처럼 사라졌고 이따금 들리던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진 게 느껴졌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뿐인 훈계가 아니라 본인이 남에게 준 고통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직접 살로 느끼게 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젊은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예전처럼 문을 쾅 닫고 도망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지난번엔 제가 좀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사과도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독하게 마음먹고 시작한 반격이었지만 상대가 예의를 갖추니 굳이 더 몰아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도 잠 좀 편하게 자고 싶어서 그랬네. 서로 조금씩만 조심합시다 라고 웃으며 넘겼죠. 이제 제 집은 다시 원래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고 저 역시 환청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으며 제 마음속에 남은 교훈은 참 무겁습니다. 왜 우리는 꼭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뒤에야 비로소 상식이라는 선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속이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쓸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복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동반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무조건 참는 것이 어른의 미덕은 아닙니다. 감정이 상하기 전에 명확하게 불편함을 전달하세요. 다만 처음에는 반드시 정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강력한 대응을 할 때 우리에게 도덕적 정당성이 생깁니다. 둘째, 기록의 힘을 믿으세요.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 빈도, 그리고 얘가 시도했던 대화의 노력을 모두 적어두셔야 합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직접 부딪히지 마세요. 제가 CCTV를 확인하고 차분하게 대화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세상이 참 험해졌다고들 합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둔 타인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하죠. 특히 서울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아파트가 빽빽한 도시는 구조적으로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차가운 콘크리트 벽 너머에도 누군가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세상이 오면 참 좋겠지만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년을 짓밟으려 한다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무례함에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우리 나이에 갖춰야 할 품격 중 하나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가슴앓이 중인 분들께 제 기록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만의 층간소음 탈출기나 지혜로운 해결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고통은 반이 되고 지혜는 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고요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